11월 25일 적용되는 거 TSS 482 비자 쇼텀도 신청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원래 2년씩 2번 할 수 있던 게 제한이 없어지니까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11월 25일 전에 TSS가 만료된다면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함. 그러니까 11월 25일부터 TSS 쇼텀 비자가 연장이 계속 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만약에 현재 TSS가 끝난다면 해외에 나갔다 와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 드디어 발표했네. TRT TSS 482 비자를 원래라면 한 고용주랑 3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86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이 3년이 2년으로 줄은 겁니다. 이게 진짜 잘한 거예요. 네, 이번에 발표 알맹이는 인트로에서 보신 게 답니다. TSS 쇼텀 비자가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TSS 482 비자에서 다이렉트 엔트리 말고 3년 동안 일을 같이 해야 영주 비자가 가능했던 TRT가 2년으로 줄었다. 지금부터는 이게 왜 큰 소식인지, TSS가 뭐냐, 482 비자가 뭐냐, 뭐가 좋아진 거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주 이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70%가 기술 이민입니다. 그 외에는 패밀리 스트림, 그러니까 뭐 가족이 후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결혼하거나 파트너가 되거나, 그 다음에 투자 이민이 있고요. 기술 이민 중에서는 점수제가 있고 고용주 후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소식은 TSS 비자라고, 비자 넘버 482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 TSS 비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첫 번째로 학위가 필요합니다.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자, 가장 많이 하시는 직종이 요리거든요. 요리 학교를 나오려면 2년이 걸립니다. 2년을 졸업하고 풀타임 경력이 2년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기술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기술 심사라는 게 어디 심사위원 앞에서 뭐 오디션 보고 이런 거 아니고요. 학교를 똑바로 졸업했는지 그런 서류 작업이에요. 서류 검증하는 겁니다. 그게 되고 나서 고용주를 찾습니다. 근데 그 고용주도 노미네이션을 받아야 돼요. 이 사업체가 직원을 고용할 때 스폰,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업체인지를 검증을 또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직전에 오픈한 가게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매출을 유지해온 가게, 그리고 뭐 테이블이 몇 개 있다던가 그 정도, 주방 사이즈는 어느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이 노미네이션을 받는 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요리 학교 졸업한 사람이 기술 심사를 받고 나서 이런 고용주를 찾는 거죠. 제가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저를 고용해서 2년 동안 후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딜이 되면은 TSS 482 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바뀌었죠. 2년 동안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영주 비자 ENS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TSS 비자를 들어갔어. 그럼 2년 동안 연봉 7만 불을, 이게 올해 7월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53,900이었는데 지금 7만 불로 올랐어요. 사실 이 연봉 7만 불이 애 이름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작은 가게에서는 연봉을 이렇게 맞춰주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민성의 메시지는 그건 것 같아. 기술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그런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걸 증명해라. 업주한테 날리는 메시지는 탄탄한 사업체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노동 착취하지 말아라. 기술 인력이라면 그만큼 인정해주라 라는 메시지인 거죠. 7월에 이게 발표가 났고 이제 한 4, 5개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 연봉에 관한 거 티스밋이라 그러는데, 이게 약간 과도기에 걸쳐 있지 않나. 지금 직원도 그렇고 고용주도 그렇고 깜짝 놀란 상태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 흘러가는 분위기가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 논란 가슴이 진정이 좀 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고용주를 찾아서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까지 가는 걸 TSS 비자라고 하는데, 이게 롱텀, 미디엄텀, 숏텀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스트림이 롱텀, 미디엄텀은 영주권까지 갈 수 있었고, 이 발표가 나기 전까지 숏텀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4월에 이거 뼈대를 발표한다고 했을 때 이대로라면, 이 분위기라면 2017년에 폐지됐던 457 비자가 거의 되살아가 나는 느낌이다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자, 이 숏텀이 영주 비자로 갈 수 없으면 롱텀, 미디엄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직업군이 다릅니다. 롱텀을 지원할 수 있는, 미디엄텀을 지원할 수 있는, 숏텀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군이 싹 다 다른데, 숏텀의 직업군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림으로 해서 내 직종은 영주권으로 갈 수 없었는데 길이 생겼어.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봐봐요. 신문 편집자, 영양사, 스포츠 코치, 플로리스트, 그래픽 디자이너, 미용사, 카메라 오퍼레이터, 카피라이터, 요리는 이제 쿡입니다. 쿡. 셰프랑 쿡이랑은 달라요. 그 다음에 댄스 선생님, 숙박업 매니저, 광고 매니저, 미술교사, 음악교사, 개인 수업을 하시는 분들, 제빵사, 정육점, 소품제조. 한국에 가니까 소품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승마 강사, 일러스트레이터, 산업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안마 시술사, 사진작가. 저도 직업군을 맨날 달달달 외우지는 않으니까 몰랐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영주권이 가능하겠구나. 길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민 중에서 가장 많이 도전을 하게 되실 비자 쪽인 것 같아요. TSS가 앞으로. 반면에 올해
189가 하나도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189 비자는 자기 자신만의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스폰, 고용 스폰 받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점수가 높아야 되는 비자였어요. 코비드 때 호주가 락다운하면서 입국을 봉쇄하면서 이민을 한 명도 못 받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한 현상이 왔죠. 그래서 입국이 풀리자마자 189를 막 뿌립니다. 작년이라 하면은 2022년, 2023년 회계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요. 189 비자가 8월에 12,200명, 10월에 11,982명, 12월에 잭팟 터졌죠. 35,000명. 그리고 텀을 좀 두고 올해 5월에 마지막 뚜레미 7,353명 해서 총 66,535명에게 인비테이션을 뿌렸어요. 인비테이션은 말 그대로 초청장입니다. 인비테이션을 뿌리면은 인비테이션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189 쿼터는 32,100명이었는데 2배가 넘게 나왔어요. 그 중에는 뭐 지원을 안 한 분들도 계시고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 쿼터도 연방정부에서 아마 추가로 해서 받았을 겁니다. 인비테이션을 66,000장 부렸는데 34,000명이나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아무튼 올해는 인비테이션 나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느낌을 좀 정리하고 영상을 끝내면은 일단 TSS 비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결과는 작년에 계속 언론에서 보도됐던 현재 직업군이 잘못됐다, 모든 직업군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을 반영한 걸로 보여요. 이때까지는 3년이었지만 지금 2년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2년이나 3년이나 막 이렇게 유지를 하냐면 부족 직업군이에요. 일손이 부족한 직업인데 비자만 띡 주면 어때요? 그 일을 계속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자 상관없으니까 너 다른 거 해야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민성 입장에서, 나라 입장에서는 그 기술 직종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2년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활용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 작년에 제가 볼 때 189를 많이 뿌린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정착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민성에서 계속 실패해왔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인구 분산입니다. 계속 안 됐어요. 계속 189, 190 이런 비자들, 바로 나오는 비자들은 진짜 고소득자 들에게만 줄 수도 있고요. 이민성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고소득 기술 인력들은 비자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해서 빨리빨리 줘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나라로 기술 인력들을 뺏긴다.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지방으로 인구를 조금 몰 수 있는 지방 지역 비자, 그리고 인력들을 좀 묶어둘 수 있는 TSS 비자, 요 두 가지 쪽으로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나고 있지만 끝맺음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열올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약간 이민성 발표도 약간 그래. 애플 이벤트처럼 아이폰 새로 나왔을 때 막 소니 이벤트, 소니 카메라 처음 나왔을 때처럼 기다려봅시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